프로세스라고 해서 사실 사회적 기업까지 따는 거는 굉장히 길고 험난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단계가 힘들었던 것도 힘들었지만 그 단계별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대표님들은 이거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해서 정말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비해서 인증으로 안 가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예비해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려면요. 예비를 딴 시간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3년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올 2020년도 11월까지가 이제 만 3년이 끝나는 기간이었고 마침 제가 7월 달에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업들이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5년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요. 근데 5년도 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처음에 만약에 뭐 재정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80%뭐 이렇게 해주셨다면 점점점 횟수가 높아갈수록 퍼센테이지는 거꾸로 감소하죠. 뭐 80%에서 70%, 70%에서 60%. 그래서 5년차 될 때는 50%까지 뚝 떨어져서 근데 50%도 지원해 주시는 건 대단한 거죠. 저희 한 사람을 반 정도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니까 5년 안에 사실은 스스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서 아무 도움 없이도 5년 지나면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요. 그 도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5년 동안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 프로세스는 공고가 나면 이제 고용돼서 공고가 나면 이제 권역별로 이제 그 상담이랑 컨설팅을 통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저는 신나는 조합에 정말 여러 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물어봐서 인증 심사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요. 서류가 진짜 거의 20가지 가까이 될 거예요. 열 몇 가지예요. 그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저는 사회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어디에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해왔는지를 쭉 증빙하는 자료를 이제 다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진흥원에서 실사를 나와요. 현장 실사를 나와서 다 이제 실사를 해주셔서 지금 이 기업들이 진짜 잘 하고 있는지 서류성으로만 가짜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사람들을 고용해서 뭔가 매출을 올리고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그게 계속 이제 고용과 매출로 연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낸 서류들과 함께 이게 이제 최종 고용부 결과로 들어가서 결과 보고 자료를 보고 이제 심사를 하세요. 이제 고용부에서 또 심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정말 엄격하게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1년에 6번이죠. 홀수달에 신고해서 그 다음 2달 뒤인 홀수달에 이제 인증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네, 이제 인증이 되는 거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는 프로세스는 여기에 뭐 9단계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9단계가 끝이 아니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매번 제가 뭔가를 교육을 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툴킷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사회 서비스와 연관이 되고 전부 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연관이 되는 거를 계속 증빙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뭐 귀찮긴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가 워낙에 그걸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일부러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챙겨놓는 거는 네,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VI라고 사회성과 측정,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기업 이것이 내년이든지 후년이든지 이제 신고제로 갈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제로 간다면 이제 그건 이제 법이 통과돼야만 하니까 언제 통과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통과만 된다고 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그 신고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제 각 부처별로 정부 각 부처나 아니면 여러 기관들에서 공모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공모를 할 때 이 많은 사회적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서류 심사나 여기에 선발을 할 것인가
이 기준이 되는 바로 그 기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사회성과 측정 지표라고 해서 SVI라 그래가지고 소셜 밸류 인덱스예요. 소셜 밸류 인덱스에서 사회적 성과 지표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전부 이게 지금 14개의 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인증 받기 전에 이거를 지금 쭉 체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100점 만점인데요. 저희 창피하지만 지난번에 했을 때 60점도 못 나왔어요. 59점이나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을 70점 이상은 받아야만 서류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70점 이상을 하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이 14가지 지표를 다 확인을 하면서 네,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1번부터 14번 지표 중에 3번, 6번, 14번만 정성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비계량 지표예요. 나머지는 다 계량 지표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 회사의 직원이 몇 명 있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얼마를 주고 있고 그 월급에 주는 그 평균 단가는 내가 속한 교육 서비스업들, 다른 교육 서비스업들의 평균 그 월급에 비해서 내 직원들의 월급이 그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점수를 다 일일이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 6, 14 빼고는 다 양적 평가기 때문에 그런 건 평가하기도 쉽고 제가 올리기가 쉬운데 3번, 6번, 14번은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회적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향성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증빙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걸 증빙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또 6번도 그래요. 6번은 사회적 환원 노력도예요.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익이 나왔죠. 영리기업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을 나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어느 정도를 그걸 환원을 시키느냐, 그 환원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 서비스형이니까 제가 이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저는 사회 서비스를 더 많이 해줌으로써 환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희 툴킷을 반 이상을 다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적 환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증빙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끝으로 14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혁신 노력도. 혁신 노력도. 혁신이란 말, 여러분 혁신이란 말 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혁신이란 말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없던 방식으로 이제까지 없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일, 그런 일을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 노력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사회적 기업가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이제 향후에는 이런 SB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노력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복지라든지 직원들 복지라든지 우리 회사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써 놓으시고 그거에 맞게 증빙 자료를 계속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아주 좋은 성과를 네,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고 이제 공모 사업들은 이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인데 아까 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보셨잖아요. 거기 지원 제도에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들에게 가장 큰 지원 사업은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재정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개발비라는 그 어떤 시제품이나 어떤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까지 지원해주게 5년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예비를 딴 다음부터 5년이에요. 그래서 예비 딴 다음부터 3년 안에 이제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3년 안에서 2년 동안만 그 재정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3년 안에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재정 지원 사업 받은 거는 계속 이제 이어져 가요. 5년까지는 이어져 가면서 그 대신 퍼센테이지는 매년 이제 깎여 내려가죠. 그래서 5년 차에는 완전히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는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 저기 재난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반기에 한 번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또 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했는데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사업 개발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씩 나오고요. 그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멋진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걸 잘 표현을 하시면 이제 뽑혀가지고 그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공모 사업들도 많은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컨소시엄을 하거나 또는 마을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모 사업들도 되게 많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회적 기업 진흥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이제 제 저기는 네 강의는 이쯤에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장시간 여러분 들어주시느라고 이제 감사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대답 없는 그 메아리 없는 이 수업을 지금 마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퀘스천 앤 앤서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음소거를 풀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에 공부 중지하고 네, 음소거 발언자를 한번 지정해 주시는 게 발언자를 지정해요? 일단 발언자를 지정하기 전에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네. 네. 채팅으로 없으신가요? 채팅으로 하신 소리가 너무 작은 듯합니다. 아이고, 아까 전 처음에 처음에 네네네. 또 네. 혹시 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셨고 사회적 기업이 이제 뭔지 제가 그 정도로 설명을 아주 잘 드렸나 봐요. 그러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장시간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것에서 아니더라도 예, 제 카톡이나 뭐 저희 카페 유튜브도 있고요. 카페나 여기서 에듀툴킷 디자인 연구소라고 치시면 네, 얼마든지 저희와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든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강사분들이라면 저희와 얼마든지 협업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이 어떤 그 툴kit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종류의 그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툴kit들은 우리만을 위한 툴kit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인들 또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많은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